주십시오. 네, 경기 광주시 지역구 출신의 안태준입니다. 사장님,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된 후로 아주 주야장천 LH는 살려야 된다, LH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오늘 사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상당히 좀 제가 사실은 이렇게 40페이지가 넘는 질의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근데 질의서가 별 효용이 없어졌습니다. 뭐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뭐 사장님께서도 오늘 답변하시는 게 정말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다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도 좀 그런 자세로 좀 답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 전에는 상당히 일에 몰리고 뭐 상당히 뭐 이건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입장이었다면 오늘 입장은 상당히 LH의 갈 길, LH의 문제를 제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LH가 몇 가지 이제 뭐 그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LH가 이제 건강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LH가 또 신뢰도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LH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역할을 또 부여를 받았으니까 재무적 구조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인적 구조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공공개발을 할 때 가장 이제 문제가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땅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폐기물이 엄청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남처럼 문화재가 사실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재무적 부분을 좀 보면 혹시 사장님 그 제 기억에 작년에 LH가 영구채 발행을 시도하려고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발행을 했습니까? 발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9월에 한 5천억 정도 영구채 발행. 근데 저는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구채 발행도 해야 되고, 실제로 그 임대주택이라는 자산도 갖고 있기 때문에 ABS 발행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재무 건전성을 높게 보이는 그런 착시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들도 좀 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보면 이게 채권 발행도 아까 이제 사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15조에서 20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300조 곧 넘어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은 돈을 안 주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토 보상, 뭐 주택 등 이제 현물 보상,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LH 미매각 용지들이 좀 있죠. 특히나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공공용지로 해놨다가 못한 것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그 빨리 조금 뭐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도의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서의 공급인데, 사장님 서울에서 공급이 왜 제일 안 됩니까? 이게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가장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피드 말씀을 하셔서 저기 하는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복합 사업에는 일정한 정도의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먼저 말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저도 이제 이런 것으로 계속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광역하고 뭐 LH하고 국가하고 이제 권리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계법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 LH나 국가가 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복합 사업도 국토부 장관이 하도록 하면 LH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지는 측면이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주법 개정안도 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전에 어느 곳에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노후 산단, 노후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도권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뭐 개발이지나 아니면 계획이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노산단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보상 문제 말을 했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재정 차익을 유도를 하긴 하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상가. 예. 보상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LH에서도 이게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있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를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 주민들의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갭이 엄청 큽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그 차이가 뭐 20%인가 이 넘어가면 자기들이 이제 징계를 받기 때문에 LH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LH에서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얘기도 전에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포기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아예 하는 게 네. 어떠냐 이런 의견을 사장님 제시한 의견은 바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보상가라는 게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걸 잘 알고 계시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상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또 많이 우리가 또 주면은 이게 또 분양가에 그대로 전이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토지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줄 거냐, 그렇지 않고 공공의 이익인 분양가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저희 LH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너무 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감정평가사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사로 협회로 넘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뺏어다가 네. 소위 말하는 로또 분양하는 남한테 많이 준다. 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90% 내지는 시세 뭐 60%? 90%인가 70%? 예. 그렇게 준 것을 스스로 그 가격을 조금 더 오르고 보상가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어차피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구칠 대책을 이행을 하려면은 재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 첫째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정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대토 보상이라든가 현물이라든가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원활히 매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나름대로는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는 공공성을 강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도심 복합 개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왜 이렇게 느리냐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딱 한 가지다.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각 25개 구청으로 넘기면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25개 구청의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허가 하기 전에 사전 자문이다 뭐다 해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리면 다시 구청에 내려가고 처음부터 다시 오고 그래서 이게 인허가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기본 계획이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장으로 권한을 이원한다면은
최소 인허가 기간이 2년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도의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선시로 다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렇게 광역시 경우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 넘긴다면은 인허가 시간은 한 2년 정도 빨라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련 원장님. 예, 네. 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충격급 사전 인동제도 시행은 됐는데 실험실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 차이 때문에 이제 사전 인정 등급 대비 이 사후 성능이 크게 하락한다. 이런 이제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 예, 있었고 23년 2월에 관리원이 바닥 충격급 사후 확인 제도의 단독 성능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요즘에 보면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 성능 검사 실적은 177세대 25년에 26년도에는 최대 4,126세대까지 약 23배 는다는데 성능 검사 시험장이 없다면서요. 예, 따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으면? 그 현재는 뭐 LH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 있는 시험장을 좀 저희가 네. 일종의 임차죠. 잠깐 빌려서 쓰고.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건 뭐 저 실장님 김기철 시장님 따로 뭐 부르지 않고 같이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정해놓고 이거 시험장도 없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예. 이 주거복지사들 말입니다. 영구주택 단지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예. 이 상당히 호응이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년 10만 건 가까운 상담 실적을 보여준다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거복지사 배치를 영구임대주택 세대 500세대 이상 예.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천안의 성정 4단지는 504세대로 주거복지사가 배치됐고 예. 일산 문천 9단지는 496세대. 예. 여기는 이제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배치받지 못한 단지가 41개 단지 13,448세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총 세대가 500세대가 넘어도 또 영구 세대가 500세대가 안 되면 또 배치가 안 되기도 하고요.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하죠.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서 우리 뭐 LH 아까 사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네. 마지막 질인데 제가 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에 노후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시내 주요 입지 내에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30년까지 수도권에 23,000원 착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당장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실질적인 거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2025년 7월 기준으로 연식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보니까 13만 7,891호예요. 20년 대비 11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만 호, 2만 3천 호를 제외하고도 10만 호가 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남게 되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예산의 문제, 돈의 문제이긴 한데 이 정비 예산 보니까 오히려 한 3배로 확 줄었어요. 3분의 1, 2023년 예산 대비 해가지고도.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거기 보면 노령층이나 그러니까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주 여건 개선이 되게 이제 시급하긴 한데 이게 보면 정비 지원 단가 현실화, 관리 정비 관련하는 신속한 인허가, 거기다가
이제 재건축 추진단지가 있으면 입주자들을 빨리 이주를 또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면밀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못 세웠지만 네.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7 대책에도 일부 몇 군데는 장기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해서 그 공급 보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을 하면 여기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거고 또 이 공공 노후 그 주택이 평형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적률을 조금 올려가지고는 그 똑같은 공급 보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세대를 100%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정착하실 수 있게 해놓야만이 되는 이런 서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쉽지는 않지만 97 대책에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LH의 노후 공공주택 13만 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종합 마스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만이 문제가 아니라 90년대 이후에 전반적으로 국가 SOC가 많이 제가 보고나 고량도 다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면밀하게 상의할 수 있는. 예, 예. 네.